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기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분할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죠. 제7절 분할법. 자, 개요. 분할법은 농사에서 1차 단위로 선정해서 선정된 구역에서 다시 몇 개 2차 단위로. 자, 우리 앞쪽에 난괴법 있었습니다. 그죠? 난괴법. 어지러울 난자의 괴자는 뭐냐면 금괴 할 때 덩어리 괴자입니다. 어쨌든 그 난괴법이 있었는데 여기는 분할법이죠. 자, 분할법도 역시 농사에서 출발된 것은 같으나 뭐 2차 단위로 이렇게 구획하고 분할한다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분할법입니다. 분할하여 거기에서 씨를 파종하여 실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개발이 되었으며, 자, 밑줄 긋습니다. 실험 전체를 처음부터 완전히 랜덤화하는 것이 곤란했기 때문에 이것을 랜덤화를 몇 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방법을 우리가 분할법이라고 한다. 자, 분할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실험을 처음부터 완전히 랜덤할 수 없는 경우. 자, 2번 1차 단위의 수준 변경은 곤란하나 2차 단위 인자의 수준 변경은 비교적 쉬울 때 사용한다. 1차 단위 오차가 2차 단위 오차보다 크다. 그러므로 정도는 2차 인자 B 또는 교작용 A/B의 효과가 1차 인자 A의 효과보다 낮게 나온다. 그렇죠, 그죠? 자, 단 2차 오차의 자유도는 1차 오차의 자유도보다 크다. 자, 만약 2차 단위까지 실험에서 1차 단위 오차를 무시할 수 있어서 2차 단위 오차의 풀링이 된다면 금추 정도 다운 배치폭과가 동일하게 되므로 실험이 간단해진 만큼 경제적이 된다. 참고입니다. 별표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6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N차 인자와 M차 인자의 교작용은 N이 M보다도 작을 때 M차 이온이 된다. M차가 더 큰 쪽으로 따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6점, 우리 7.2 단일분할법 보시면 개요. 단일분할법은 1회 분할하는 것으로서 한번 딱 칼질하면 위와 아래로 나뉘죠. 그래서 1차 단위와 2차 단위로 나뉘게 된다. 자, 개요. 1차 단위가 이론 배치된다는 말은 1차 단위에 속하는 인자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자, 그림에서와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제가 그림을 칠판에 그려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자, 데이터의 구조, 교작용 A/B를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반복을 R번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R1, R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때 반복을 하나의 별량인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별량인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AR 그 다음에 E1에서 쭉 가다 보면 EV가 복잡해지죠. 복잡해집니다. 왜? R이 별량인자라고 우리가 취급을 해줌으로써. 그리고 이 R도 또 어디에 영향을 또 받냐면 밑에 있는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 자체가 복잡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데이터의 구조식을 보시게 되면 1번 xijk 제일 작은 단위인 xijk는 뮤에서 더하기 ai 효과만큼 rk만큼 그 다음에 e1ijk만큼 더하기 bj만큼 abij만큼 e2ijk만큼 이렇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단위가 위에서 보시면 뮤를 빼고 ai 더하기 rk 더하기 e1ik까지가 1차 단위에 해당하는 구조식이고 2차 단위가 해당하는 것이 bj, abij, e2ijk가 해당하죠. 그죠? 자, 2번 1차 단위 오차 E1에는 교작용 AR이 2차 단위 오차 E2에는 교작용 B 곱하기 R과 그 다음 ABR이 결합되어 있다. 이것도 좀 보실 필요는 있어요. 사실 B 그 다음에 B가 있고 우리가 뭐가 있었죠? A by B 그 다음에 E2가 있었죠. 그 다음 T인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 빼내자면 A by R이죠. A by R. 근데 A by R이 이 안에 이제 숨어 있는 것이겠죠. 그죠? 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2차, 5차 여기에는 R과 B가 이렇게 곱한, 즉, B 곱하기 R이 여기에 지금 결합되어 있고, 또는 A 곱하기 B 곱하기 R 다 했는 거 있죠. A, B, R. 요것이 E2에 결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3번의 분산분석표 여기에서는 이제 시험 나오는 게 SR과 알아, SR. 그죠?
그 다음에 SE1 구하라. 이런 것들. 그럼 DF 쪽은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L-1, R-1, 그 밑에 L-1 곱하기 R-1. 그럼 B는 M-1, A by B는 L-1 곱하기 M-1. E2는 박스 치세요, 박스. 보통 이 E2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원래 오리지널, 오창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앞에 나왔던 거 다 마찬가지고 요인 배치법도 다 마찬가지고 이제 차감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 차감 거죠. 차감해라가 공식을 이제 유도하면 이제 굉장히 많아지죠. 어떤 거는 LM, 갈로 열고 R-L 이런 것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E2 부분은 한번 보시죠. 차감하시면 되긴 돼요, 사실. 공식은 이렇다. 그 다음 T의 DF는 LMR-1이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EMS 칸이 중요하죠. 자, A의 EMS는 시그마 E2의 제곱 더하기 M 시그마 E1의 제곱 더하기 MR 시그마 A의 제곱이고 그 밑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시그마 E2의 제곱 더하기 M 시그마 E1의 제곱 더하기 MR 시그마 R의 제곱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F4 쪽으로 가시게 되면 F4 통계량 VA는 VE1으로 나누고 VR도 VE1으로 나누고 VE1은 VE2로 나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죠? 자, 이제 표 밑으로 내려오시면 변동 구하는 게 있어요. SA는 고전적으로 구하시면 되고 SR은 어떻게 구하죠? 제가 구하는 방식 말씀을 드렸는데 시그마 T 도트 K의 제곱 나누기 LM-CT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SE1은 SAR-SA-SR이다. 결국 SA by R과 같은 개념이다. 이런 이야기였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앞에 배웠던 부분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양쪽 관로에 가시면 분산 분석 후에 추정이 있습니다. 추정은 사실 뭐 산업기사 수준에서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오더라도 틀리면 되고요. 자, R과 E1이 유의한 경우에서 1번 동그라미 AI 수준에서 모평균의 추정이 있는데 쭉쭉쭉 내려오시다 보면 mu AI 헤드는 xi 도트 바 플러스 마이너스 t 1 마이너스 2분 알파 뉴 스타 새틀라이트의 자유도고요. 루트 vr 더하기 l 마이너스 1 ve1 더하기 l 갈로 열고 m 마이너스 1 갈로 닫고 ve2를 lmr로 나누었죠. 그죠? 자, 뉴 스타는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사도 사실 안 보셔도 됩니다. 진짜 간혹 가다가 뭐 5년에 한 번씩 6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뭐 공식 정도 묻는 거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눈으로 그냥 찍기만 하고 어렵고 복잡하구나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J 수준에서의 모평균 추정은 X 도트 J 도트가 되겠죠. X 도트 J 도트 바 플러스 마이너스 T 역시 뉴 스타가 들어가죠. 그죠? 새틀라이트 루트 VR 더하기 M 마이너스 1 VE2 나누기 LMR이다. 밑줄 끌 사항도 아니고 그냥 뭐 별표는 더더욱 아니고 그냥 참고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3에 1차 단위가 2원 배치되는 단위를 분할법이 있어요.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자, 어떻게 했습니까? 칼질은 한번 했는데 1차 단위에 A와 B가 두 개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1차 단위의 2원 배치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단일 분할법은 칼질 한번 했다 이 말이고요. 데이터의 구조가 있습니다. 자, 뮤는 원래 있는 것이고 AI 더하기 BJ, 이제 BJ가 들어갔죠. E1 IJ 이렇게 해서 이것이 1차 단위. CK까지가 1차 단위고 그 다음에 CK는 빠져야 되죠. CK가 아니고 AI 더하기 BJ 더하기 E1 IJ까지가 자 1차 단위고 그 다음에 2차 단위는 CK부터 시작하죠. CK부터 해서 E2 IJK까지가 2차 단위고. 자, 뭐 2번 양쪽 갈로는 됐고 3번 분산 분석표 보시죠. A, B, C 모수인 경우에 A, B, E1, C A by C, B by C, E2가 있습니다. 요인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DF란이 시험에 좀 나옵니다. DF란 중에서 자, E1의 자유도 E1의 자유는 L-1 곱하기 M-1 이거는 쉽죠. 자, E2의 자유도 보세요. E2의 자유도 L-1 곱하기 M-1 곱하기 N-1 물론 차감해서 구해도 됩니다만은
자, 공식 하나 봐두시죠. 따로 별도로. L-1, N-1, N-1 이렇게 한번 봐두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7.4 지분. 자, 지분 실험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단계 분할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단계 분할법. 자, 이 다단계 분할법은요, 지분되어서 나왔다 해서 지분 분할법이라고도 해요. 지분 분할법이라고도 합니다. 구조식 X, I, J, K, P 이렇게 하시고, 자, 뮤에다가 항상 출발을 하죠. 뮤 더하기, 자, AI 더하기 BJ 더하기 CK 더하기 DP 더하기 EIJKP.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졌죠. 인자가 4개이고, 자, 자, 이것하고, 그 다음에 XIJKP가 있는데, 자, 뮤 더하기 AI 더하기 BJ 갈로 열고 I, 그 다음에 더하기 CK가 있는데, IJ 더하기 갈로 안에 IJ, 그 다음에 EP IJK. 자, 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2번이 있습니다. 1번, 2번. 자, 1번은 어떻습니까? 교호작용이 지금 안 보이죠? AB, IJ. 뭐 이런 거 안 보이죠? 그죠? 요것은요, 나중에 우리가 뒤쪽에서 배우게 되는데, 인자가 4개인, 그래코 라틴 반격에서의 구조식입니다. 데이터 구조식. 왜 적어드리냐면, 미리, 우리 아직도 배우진 않았죠. 왜 적어드리냐면, 나중에 요거하고 좀 헷갈려서, 또는 비슷해서. 자, 이것은 비교하라고 적어드린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지분실험법에서의 데이터 구조식은 이겁니다. 자, 뮤 AI 더하기 BJ. BJ는 BJ인데 I에서 지분되어서 나왔습니다. CK는 CK인데 IJ에서 지분되어서 나왔어요. P는 P인데 EP는 EP인데 IJK에서 지분되어서 나왔음을 뜻합니다. 이것이 이제 다단분할법의 구조식입니다. 구조식이죠. 자, 또는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또는 뮤 더하기 AI, 여기까지 똑같죠? B, IJ, I에서 지분돼서 J가 나왔다. 요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C, IJK, 자, IJ에서 K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 IJKP. 자, 요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다단식 분할법에서 구조식으로 사용합니다. 자, 다단계 분할법 지분실험법 되어 있고요. 개요 책 보시죠. 자, 다단계 분할법은 로트 상호간 또는 로트 내의 산포, 기계간 또는 기계 작업자 간의 산포 등 여러 가지 샘플링 및 측정의 정도를 추정하여 샘플링 방식의 설계를 하거나 측정 방법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한다. 자, 다단계 분할법의 특징, 별량인자에 대한 실험 계획으로 많이 사용하고, 2번 A인자의 수준이 정해진 후에 B인자의 수준이 A인자의 각수준으로부터 지분되어서 나온다. 3번 I에서 지분된 BJ 수준의 효과를 BJI라고 표시하면 A1 수준의 B1 효과는 B11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A2 수준의 B1의 효과는 B12로 되는데, 이것은 둘 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예 지분이 되어서 B가 여기에서 나오고 여기서 나왔지만, B라는 것은 같지만 얼핏 보기에는 B가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지분되어 나온 B, 여기서 지분되어 나온 B는 그 모습이나
특징이 완전 다르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다르다는 그 의미입니다. 자, 또 B인자가 A인자로부터 지분되어서 나왔음으로써 교작용 A by B를 구하는 것도 역시 무의미하다. 이것도 밑줄 거 나누시고요. 5번 다단계의 위쪽 인자들은 자유도가 작고 아래쪽 인자들은 자유도가 크다. 분산 추정할 때 아래쪽 인자들이 분산이 정도 좋게 추정된다. 자유도가 크면 어떻습니까? 분산 추정할 때 인자의 분산 정도가 좋게 추정이 되죠. 데이터의 구조. 자, XIJKP는 mu 더하기 AI 더하기 BJ 갈로 1과 I 더하기 CK 갈로 1과 IJ 더하기 EP 갈로 1과 IJK 이렇게 나타내거나 이렇게 나타낸다. 분산 분석표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사항은 자 SS, SA이고 SB인데 SB는 A에서 빠져나온 SB이고 SC는 SC인데 AB에서 빠져나온 SC이고 SE, ST다. 교작용 없죠 이런데 그죠? 교작용 의미가 없습니다. DF 자 자유도는 L-1이고 그 다음에 B 갈로 열고 A는 L 갈로 열고 N-1 그 밑에는 LM 갈로 열고 N-1이죠. 그래서 L-1 그다음 L 갈로 열고 M-1 LM 갈로 열고 N-1 순서대로 좀 보시고 시험 잘 나오는 건 그 밑에 겁니다. LM NR- 차감해서 구해도 됩니다. 구하라고 하면 공식을 물으면 이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표 밑에 보시면 SBA가 있죠. SBA. SBA는 SAB 빼기 SA다. 밑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오셔가지고 시그마 A의 헤드가 있죠. 이것은 VA에서 지분되어 나온 B MNR 요거 한번 보시고 뭐 그 뒤에는 요것도 있습니다. 시그마 E의 제곱 헤트는 뭐 V다. 뭐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밑에 시그마 자 B가 있죠. A에서 지분되어 나온 놈의 추정치는 이것도 한번 보시죠. VB A 빼기 VC AB 나누기 NR 요것도 한번 보세요. 요것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자유도는 한번 다 보시고 그 정도로 좀 보시겠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것들이 약간씩 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다 나오면 이 지분실험법은 사실 예전에는 거의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거의 안 나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요런 어떤 자유도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이제 약간씩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또 거기에 따라가서 뭐 따라가면서 또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8절 이제 반격법입니다. 반격법. 자, 반격법인데 자, 이 반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라틴 반격법, 그레코 라틴 반격법, 그 다음에 초그레코 라틴 반격법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조금은 좀 이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격법이죠. 반격은 뭐를 뜻합니까, 여러분들? 딱 이렇게 그 가로와 세로가 이렇게 똑같은 정사각형을 우리가 반격기라고 하죠. 반격, 그죠? 반격.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그 라틴 반격법, 뭐 그레코 라틴 반격법, 초그레코 라틴 반격법은 인자의 수에 따라서 이제 그걸 구분하는 것인데, 자, 라틴 반격법은 인자의 수가 세 가지입니다. 자, 라틴 반격법에서 이 라틴 반격법은 인자의 수가 3개임을 뜻하고요. 예를 들어서 A1, A2, A3, A4가 있고요. B1, B2, B3, B4가 있다. 자, 그리고
C도 있습니다. C. 뭐 C 이 안에 뭐 C2가 배치되었다. C3가 배치되었다. C4가 배치됐다. C1이 배치되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있는 요인 배치법으로 따지자면 A, B, C가 있는 것이죠. A와 B와 C가 인자가. 그러면 얘들은 몇 번 실험을 반복해야 되냐면 각 A1, B1, C1 한번 해봐야 되지. A1, B1, C2 해봐야 되지. A1, B1, C3 이렇게 다 하면 즉 4 곱하기 4 곱하기 4 즉 64번의 실험을 해야 되지만 반격법은 실험의 수를 줄입니다. 줄여서 어떻게 하냐면 A1, B1에는 C2만 대응을 시켜버린다. C3, C4, C1은 대응 안 시킵니다. 실험 안 합니다. A2, B1에는 C3만 대응시켰죠. 지금 이 그림에서는 나머지 C2, C1, C4는 대응시켜서 실험을 하지 않죠. 그러면 이 실험 자체가 4분의 1로 줄어버리죠. 4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들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실험이 총 몇 번이죠? 4, 16번이죠. 4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반격법은 이 지금 인자가 지금 3인자이긴 합니다만은 인자의 수는 3입니다만은 이렇게 실험의 수 자체를 완전히 줄어버린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우선 아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반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L, 이거를 뭐 M, 이거를 뭐 옛날에는 N 이렇게 이제 나타냈는데 LMN이 반격이다 보니까 똑같죠? 똑같습니다. L과 M 그 절대 수치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K로 나타냅니다. K. 얘도 K로 나타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 K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자의 수가 3이다 보니까 이 K는 3보다 같거나 커야지 실험이 완성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자, 표준 라틴 반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1, 2, 3. 그 다음에 2, 3, 1. 예를 들어서 3, 1, 2가 있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1행이 있고 1열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표준 라틴 반격이라는 것은 첫 번째 열과 첫 번째 행이 아라비아 순서대로 된 경우입니다. 1, 2, 3, 1, 2, 3 이렇게 첫 번째 열과 첫 번째 행이 아라비아 순서대로 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되나요? 1, 2, 3 1, 3, 2 자, 3, 1이다. 이거는 표준 라틴 반격이 아니죠. 표준 라틴 반격은 아니고 그 대신 3 곱하기 3 반격이라고는 합니다. 3 곱하기 3 라틴 반격이라고 하는데 이 둘 중에 차이는 얘는 표준 라틴 반격이라고 하고 얘는 그냥 3 곱하기 3 라틴 반격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3 곱하기 3 라틴 반격 4 곱하기 4가 되겠죠. 얘는 그죠? 5 곱하기 5도 있을 수 있습니다. 3 곱하기 3 라틴 반격에서 3 곱하기 3 라틴 반격에서 표준 라틴 반격은 계속 하나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표준이 될 수 없어요. 첫 번째 열과 첫 번째 행이 순서대로 아라비아 순서대로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3 곱하기 3 표준 라틴 반격의 수는 1이다. 4 곱하기 4는 표준 라틴 반격의 수가 몇 개냐면 자 4개 나옵니다. 4개. 4개 나올 수 있습니다. 5 곱하기 5 표준 라틴 반격은 총 56개가 나올 수 있어요. 이 표준 라틴 반격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나타낼 수 있냐면 총 반격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총 반격의 수. 자, 총 반격의 수는 자, 2 곱하기 2는 2 곱하기 2도 있을 수 있겠죠. 2 곱하기 2는 1, 2, 2, 1. 요것이 이제 표준 라틴 반격이고
이거 빼고는 없어요. 그죠? 2 곱하기 2 라틴 반격의 총 반격의 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표준 라틴 반격의 수 곱하기 k 팩토리알 그 다음에 곱하기 k-1 팩토리알로 구한다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2 곱하기 2 같은 경우는 표준 라틴 반격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1 곱하기 2 팩토리알 곱하기 2 빼기 1은 1이죠. 1 팩토리알. 팩토리알 여러분들 아시죠? 계산기에 팩토리알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알이라는 의미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뜻하고요. 2 팩토리알이라기는 2 곱하기 1이라는 이야기죠. 계산기에 보시면은 팩토리알이 있습니다. 느낌표죠. 느낌표. 그래서 샤프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요. 어디 있지? 지금 눈에 잘 안 보이네. 자, 4자 위에 있습니다. 4자 위에. 샤프 계산기 같은 경우는 4자 위에 보시면은 n 팩토리알이라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5 누르시고 세컨드 F 누르시고 이 다자 누르고 엔터 누르시면 나옵니다. 2 곱하기 2의 총 반격의 수는 결국은 이거는 암산됐죠. 2개입니다. 2개. 2개가 나올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고요. 3 곱하기 3의 총 반격의 수는 표준 라틴 반격이 1개라고 그랬죠. 1 곱하기 3 팩토리알 곱하기 2 팩토리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12개가 되겠죠. 4 곱하기 4의 총 반격의 수는 자, 4 곱하기 표준 라틴이 4개라고 그랬죠. 4개. 저는 왜 4개냐면 1, 2, 3, 4 1, 2, 3, 4는 붙박이로 있고 이 안에 것만 바뀌면 되죠. 그러면은 요 안에 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2, 1 2, 1, 뭐 4 예를 들어서 1, 2, 3, 4, 1, 2, 3, 4고 뭐 2, 3, 4, 1 3, 4, 1, 2 4 1, 2, 3 이렇게 이제 들어가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저거 대신 또 뭐 또 있겠죠. 그죠? 1, 2, 3, 4, 1, 2, 3, 4는 딱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4, 1, 3 1, 2, 4 3, 1, 2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고 또 하나는 뭐 어떻게 되죠? 1, 3, 4 4, 1, 2, 2, 3, 1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또 뭐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총 4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4개가. 표준 라틴 반격이 4개가 있다는 거죠. 4 곱하기 4는. 자, 4 곱하기 4는 어떻게 될까요? 총 반격의 수는 그러면 1이 아니라 이제 얘는 4개잖아. 4개. 4 곱하기 4 팩토리알 곱하기 3 팩토리알 이렇게 되겠죠? 총 반격의 수는 576개 됩니다. 5 곱하기 5까지 할게요. 5 곱하기 5는 56개 곱하기 5 팩토리알 곱하기 4 팩토리알 이렇게 해서 16만 1280개가 나옵니다. 엄청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 반격의 수가 그렇게 늘어난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책을 잠시 보시면은 반격법은 라틴 스퀘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뭐 보면은 뭐 타임 스퀘어 요즘 뭐 많잖아요. 그죠? 영등포 타임 스퀘어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데 스퀘어가 뜻이 반격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개요 K개의 숫자 또는 글자를 어느 열에든 하나씩만 있도록 나열하여 종행 K개식의 숫자 또는 글자가 반격형이 되도록 한 것을 K 곱하기 K 라틴 반격법으로 한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1, 2, 3, 4, 1, 2, 3, 4 있지만 2, 3, 4, 1, 3, 4, 1, 2, 4, 1, 2, 3 이렇게 어느 행렬에도 같은 것이 없죠. 그죠? 그렇게 이제 배치하는 방법을 반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K 곱하기 K, 즉 정사각형을 라틴 반격법이라 한다. K는 수준수를 말한다. 왜 K로 하느냐? LMN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정방향이기 때문에 K로 그냥 하나로만 나타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번에 보시면 K 곱하기 K 라틴 반격에서 총 반격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표준 라틴 반격의 수 곱하기 K 팩토리알 곱하기 K-1 팩토리알 이렇게 되고
밑에 보시면 1번 동그라미 표준 2 곱하기 2 라틴 만경 C1, 1, 2, 2, 1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표준 3 곱하기 3 라틴 만격은 1, 2, 3, 1, 2, 3가 1열과 일행에 있고 이렇게 하나밖에 없고 4 곱하기 4는 표준 라틴 만격이 4개니까 그래서 4 곱하기 4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